정말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나는 걸리지 않았지만 모르잖아. 또 내 옆에 누군가 확진자가 지나갔을 수도 있고 유학생이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어쨌든 조심하는 건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수업 때도 일단은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겠지만 선생님이 얼굴이 좀 작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해서 자꾸 마스크가 내려가 말을 하면은 내려가 자꾸 내려가더라고. 좀 불편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서로 좀 조심을 좀 하고 또 간격도 약간씩 이렇게 좀 떨어져 이렇게 있고 좀 그렇게 좀 합시다. 원래대로면 이 오늘 수업하는 부분이 작년에 중간고사 범위였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게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지 좀 전략을 세우려고 했는데 선생님도 지금 아직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모르겠어. 중간고사를 볼지도 안 볼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쨌든 중간고사를 본다 하더라도 5월 말이 될 건 확실하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실제 여기까지가 오늘 하는 것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이지만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 DF 부분을 진도로 더 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진도를 삼각함수를 다 끝내놓고 나면 그래도 삼각함수가 좀 더 쉬워지고 기말고사에 대한 대비가 좀 더 유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수요일 전까지는 어쨌든 진도를 좀 더 뺄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삼각함수를 진행을 좀 할게요. 오늘 나아가는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기억만 떠올려 보시면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 3번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 3번에 보면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 있는데 코사인분의 사인이 얘가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나갔더라. 그러면서 사인은 0은 아니래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얘기죠. 우리가 근호의 계산에서 복소수할 때 배웠던 거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한 게 마이너스로 이렇게 합쳐질 수 있는 상황은 이게 어떨 때였냐면 A랑 B가 30분에 도착한다는 거죠. 네? 좀 늦게 온다는 거세요. 성훈이하고 다현이. 네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게 어떨 때였냐면은 A랑 B가 둘 다 음수일 때였어요. 즉 얘는 둘 다 음수일 때다. A도 0보다 작고 B도 음수일 때였고 그 다음에 이 경우가 역시 마이너스로 이렇게 묶일 때는 분모만 음수였다고. 분모만 음수. 그러니까 A는 0보다 큰데 B가 음수가 되는 이 상황이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분모만 음수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첫 번째 삼각함수에서 사분면이 주어졌을 때 그 사분면에서의 삼각함수의 부호를 판단하라 라고 한다면 우린 이렇게 썼었잖아요. 올, 싸, 탄, 코. 됐죠? 올싸탄코라고 썼었고 따라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얘는 모두 양수고 이건 사인만 양수 이렇게 되는 구간이었는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사인은 양수인데 코사인이 음수가 되는 그 부분이니까 여기에 즉 이사분면에 존재하는 이 세타의 상황인 걸 알 수가 있다고. 자, 이게 우리 처음에 주어진 발문으로부터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럼 계속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는 얘를 만족하는 세타에 대해서 2분의 세타의 범위를 구해보자. 이게 문제였어. 그러면 세타가 이사분면인 것까지는 알았다고. 그럼 도대체 이사분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수식으로 나타내냐라는 거죠.
이사분면. 자, 거기 오른쪽에 4번에 오른쪽 4번에 제2사분면의 각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아래 나와 있는 거 하나 있잖아요. 한번 거기다가 나타내 보세요. 이사분면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사분면을 네, 선뜻 손이 안 가나요? 선뜻 손이 안 가나? 자, 이렇게 표현했잖아. 이사분면을 단순히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된다고 했어. 왜냐하면 이사분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의 양의 방향에서 각이 한 이 정도에 있다 라고 한다면 얘도 이사분면의 각이지만 이게 한 바퀴를 돌아와서 이렇게 가는 것도 이사분면이고 또는 뭐 두 바퀴를 돌아서 오는 것도 이사분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분면의 각은 다음과 같이 2n파이, 2파이 한 바퀴의 정수배에다가 더하기 90도 또는 2분의 파이 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n파이 더하기 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타냈어야 됐었죠. 이제 기억나죠? 그쵸? 어떤 사분면의 각을 나타낼 때는 2n파이 더하기 땡땡땡과 땡땡땡 사이다 이런 꼴로 나타내야 됐었다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세타는 이러한 범위인 거고 그럼 거기에서 2분의 세타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2분의 세타 즉 2로 나눠주면 그럼 여기는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고요. 이거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n 대신에 0을 넣고 또 1을 넣고 어차피 한 바퀴는 2파이니까 n이 2일 때는 n이 0일 때랑 결과가 똑같겠네요. 그러니까 n이 0일 때의 범위랑 n이 1일 때의 범위 두 범위를 합치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인 2번인 걸 알 수 있다 이거죠. 자, 첫 번째로는 어떤 삼각함수의 부호로부터 몇 사분면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올사탄고. 근데 보통 그런 문제가 친절하게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알고 있는 다른 상황들, 뭐 복소수의 어떤 음의 제곱근의 성질 이런 거로부터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몇 사분면인 걸 알았으면 걔를 표현할 때는 다음과 같이 2n파이 더하기 이렇게 시작하는 형태로 나타내는 거다. 요거는 조금은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부분에 있는 이론들은 전부 다 알고 있던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문제를 풀면서 얘기해도 다 기억은 날 거야.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복습하면서 다시 정독은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쭉 넘어가서 문제 위주로 계속 가볼게요. 8번 문제입니다. 8번. 자, 동경이 그러니까 X축의 양의 각 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 움직인 그 각을 나타냈을 때 두 동경, 그러니까 점 P랑 점 Q가 좌표 평면에 있을 때 이루는 그 두 각의 표현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거든요. 하나는 두 개를 빼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두 개를 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어떨 때는 동경의 관계를 서로 빼고요. 어떨 때는 더하냐면 빼는 경우는 두 가지 상황이야. 첫 번째, 일치하거나 두 동경이 일치하거나 또는 두 동경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 두 동경이 일치하거나 원점 대칭일 때는 빼는 거였고요. 그럼 어떨 땐 더 할까요? 그냥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때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라는 얘기는 축까지를 포함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X축이랑 Y축도 직선으로 생각한다면 뭐 X축에 대한 대칭, Y축에 대한 대칭 또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라고 한다면 둘을 더해보고 대신에 그것이 서로 일치하더라 또는 그것이 원점에 대한 대칭이다 그럼 둘을 빼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얘기잖아요. 점 P랑 점 Q가 둘 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점 P가 있고 여기에 점 Q가 있는 이런 상황. 둘이 원점에 대한 대칭이면 그러면 이 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EN1파이라고 할게. 더하기 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나오는 이 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EN2 파이 더하기 베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면 둘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둘을 빼고 싶다고요. 왜? 두 개를 빼면은 어차피 N1과 N2는 뭔지 모르는 정수니까 그럼 두 각을 빼버리면 즉 베타 빼기 알파라든가 어쨌든 여기서 여기를 빼버리면 뭐가 나온다? EN 파이 더하기 이만큼의 차이가 더 나오지 않느냐? 파이인 거죠. 이게 어떨 때야? 둘이 서로 원점 대칭일 때는 둘을 빼면 EN 파이 더하기 파이가 된다야. 이 정도는 쉽게 알 수는 있고 그럼 이 정도는 그냥 암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뭐 X축, Y축 또는 Y는 X는 대칭, Y는 마이너스 X는 대칭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암기해버리면 나중에 되게 헷갈리고 까먹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고 유도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는 실제로 스스로 유도해보고 유도된 게 맞는지는 이론을 보고 확인만 해보시면 돼요. 자, 이론에는 다 갖다 놨으니까 실제 복습하면서 확인은 꼭 해보시되 어디까지는 알아두자. 어떨 땐 더하고 어떨 땐 빼는지 그것까지 알아두자고요. 그것까지는. 그러면 8번 세타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대요. 자, 이 사이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5세타랑 마이너스 2세타가 있어서 이 5세타랑 마이너스 2세타가 무슨 관계다? 서로 두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 같은 말로 뭐죠? 원점 대칭인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서로 반대 방향이면서 일직선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서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빼겠다는 얘기고 그럼 두 개를 빼버리면 여기서 얘를 빼니까 빼버리면 7세타가 되고요. 그럼 그것은 뭐가 된다? EN 파이 더하기 파이가 되더라 이 얘기죠. 서로 원점 대칭이 미치니까 빼버리면 EN 파이 더하기 파이다. 그러면 세타는 7로 나눠주는 거 7분의 EN 파이 더하기 7분의 파이가 되는데 이 n은 정수다 이거죠. 그럼 정수 n을 대입해서 이 사이에 있는 그러한 세타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물론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두 개, 세 개,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n 대신에 뭘 대입하면 성립하겠어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주면 n에 마삼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7분의 6파이 더하기 7분의 파이니까 마이너스 7분의 5파이고요. 그거가 실제 이 사이에 있는 건 맞잖아. 그거 한 놈밖에 없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5파이가 정답인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사실 이 두 문제 우리가 풀었던 이 두 문제는 정말 기초 문제예요. 정말 기초 문제고 뭐 시험에는 이 정도 문제는 안 나올 가능성도 커. 기초니까 그냥 개념을 위한 문제 또는 나온다 해봤자 뭐 1번, 2번 정도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돌아가 볼게요. 부채꼴의 넓이. 우리 부채꼴에 대한 관련된 식을 일단 생각을 해보면 부채꼴. 반갑습니다. 네. 부채꼴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채꼴이 있어서 R, 세타, L, S.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일단 L을 구하는 공식은 뭐였다? L은 R, 세타였었고 넓이 S를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2분의 1 RL인데 그것은 삼각형 넓이랑 비슷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LR 곱하기 L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굳이 뭐 그렇게 연관성 지어서 외울 필요 없이 그냥 2분의 1 RL 그런데 L 대신에 R 세타를 집어넣어주면 그 넓이는 뭐다?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된다. 둘은 어쨌든 같은 공식인 거고요. 그럼 얘는 넓이를 구하는 공식과 호의 길이는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는 공식이야. 그럼 부채꼴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유형이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이러한 호의 길이라든가 넓이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첫 번째 유형이야.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이제 어떤 넓이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무엇인가가 일정할 때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채꼴이 있는데 이 둘레의 길이 2R 더하기 L이 일정하더라. 뭐 그럴 때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 뭐 이런 문제라든가 또는 넓이가 최대가 되는 아니, 넓이가 일정하다. 부채꼴 넓이가 일정한데 둘레 길이에 뭐 최대 최소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가 일정할 때 무엇인가가 일정할 때의 무엇인가가 그렇죠. 둘레 길이가 될 수도 있고 넓이가 될 수도 있는데 무엇인가가 일정할 때의 최대, 최소랑 관련된 문제. 이게 부채꼴에서 두 번째 유형이고요. 그나마 이 유형이 좀 더 어렵다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가 생각나지 않아요? 뭔가가 일정하다, 최대, 최소. 내가 쓴 이것만 봤을 때 우린 무엇이 떠오른다야? 뭔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일정할 때의 최대, 최소. 뭐죠? 산술, 기하, 평균 떠오르지 않나요? 산술, 기하, 평균. 어떤 합이라든가 곱이 일정할 때의 최대, 최소. 또는 뭐 역수관계의 최대, 최소는 산술, 기하였다고. 그래서 부채꼴에 대한 어떤 문제에서 뭔가가 일정하다,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는 문제는 산술, 기하, 평균과 연계된 문제인 가능성이 큰 거야. 그럼 걔를 미리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자는 얘기죠. 이게 부채꼴에 대한 두 번째 유형이에요. 어쨌든 둘 중 하나 유형인데 얘가 좀 더 어려운 거죠. 자, 관련된 문제가 11번인데요. 11번 반지름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L이고 넓이가 S인데 넓이가 일정하대요. 네모 쳐놓을게요. 넓이가 일정하다에 네모 쳐놓을게요. 그럴 때 둘레 길이가 최소가 되는 둘레 길이 최소에다가 밑줄 걸을게요. 그러니까 느낌이 뭐란 얘기야? 산술 기하 평균을 쓰겠다는 느낌이 들지 않냐 이거죠. 물론 산술기를 쓰지 않고도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산기로 가는 게 가장 편해. 가장. 그럼 산기를 써서 문제를 풀 수는 있을 거야. 그럼 접근을 해보자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넓이가 일정하대요. 그러니까 2분의 1 RL이 넓이인데 걔가 일정하대요. 얘가 일정한데 뭐를 구하라가 문제야? 둘레 길이가 최소가 되는 L과 S의 관계를 구하라가 문제죠. 그럼 둘레의 길이는 뭔데요? 둘레 길이는 R 더하기 L이잖아. 그럼 이 R 더하기 L의 이 값의 최소값을 그때의 관계를 구하는 거야. 일단 최소값도 한번 구해보자. 우린 뭐가 떠오를 거다? 산술기하평균을 생각한다면 산술기하평균에 의해서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 그러니까 2R 플러스 L은 크거나 같다 2루트 2개 곱한 2RL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2분의 1 RL은 넓이였다고. 넓이인데 이 넓이가 일정하다니까 아무튼 2분의 1 RL이 S가 되면 얘는 뭐인 거야? 4S인 거잖아요. 따라서 주어진 식은 2 곱하기 루트 4S가 되네요. 그러면 바깥으로 빼버리면 4루트
S.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 만약에 최소값을 구하라 4루트 S가 정답인 거야. 근데 문제는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가 되는 R과 L의 관계를 구하시고가 문제인데 우리 산술기하 평균에서 최소 최대는 등호일 때 성립했었고요.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했니? 등호는 이놈과 이놈이 덧셈으로 연결된 두 덩어리가 같을 때 성립한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딱 등호가 될 때는요. 얘랑 같을 때야. 그러니까 이 R과 L이 같을 때인 거고 그럼 둘이 같다는 얘기는 두 개를 더한 게 4루트 S니까 그러니까 이 한 놈은 절반인 2루트 S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L은 2루트 S인 거네요. 됐죠? 그러니까 뭐 R과 L의 관계는 2R은 L인 거고 뭐 L과 S의 관계는 L은 2루트 S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됐나요? 산술기하 평균에서의 등호 관계는 덧셈으로 연결된 얘랑 값이 같을 때였다. 그러니까 두 값 더한 게 4루트 S니까 각각은 2루트 S인 거다. 그러니까 L은 2루트 S. 이게 정답이다. 별로 어렵진 않아요.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근데 왜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 조금은 이 수학 학 쪽과 연계된 이런 문제들로 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다시 개념 같이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다 그쵸? 13번 문제는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번은 뭐 크게 우리가 지금 하는 수업에서 의미를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풀이해서 넘어가고요. 다음 파트로 들어갈게요. 삼각비. 삼각비를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삼각비를 정의할 수 있었어. 이건 중학교 때부터 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있다.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그냥 여기를 A, B, C라고 하고 그러면은 여기를 A, B, C 자 이렇게 놓을 수 있었죠. 그럼 거기에서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이 각이 세타면 코나 차 선생님 차이가세요? 네? 코나가 선생님 차이가 아닙니다. 네. 자, 이 각이 세타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다? 사인 세타는 B분의 A다. 코사인 세타는 B분의 C고 탄젠트 세타는 C분의 A인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삼각비의 정의였어요. 그런데 삼각형이 딱 이렇게 생기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잘 얘기하는데 삼각형을 막 회전시켜서 직각이 좀 다른 쪽이 되면서 막 이렇게 회전된 삼각형을 만들어 놓으면 막 사인 세타가 뭐냐 했을 때 애들이 막 문제지를 돌리거나 막 이런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문자로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린 이렇게 외우는 거죠. 결국에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인 거다.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고 얘는 밑변분의 높이다 라고 외워두면 되는데 그럼 그때의 높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높이는 세타의 대변인 거죠. 높이는 세타의 대변이다. 그러니까 이 세타랑 마주보는 편, 이 놈을 우리는 높이로 보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사인은 바로 빗변은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얘를 회전시켜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 가지고 사인은 S니까 필기체 S, B분의 A, 코사인 필기체 C, B분의 C, 탄젠트 필기체 T, C분의 A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아무튼 이게 첫 번째 정의였고요. 근데 우리는 고등 수학으로 넘어가면서 삼각함수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잖아. 단위원을 만들어서 반지름이 1인
반지름이 1인 원을 만들어서 그냥 이 원 위에 있는 아무거나 한 점을 x, y라고 놓는다면 아무거나 한 점을 뭐 몇 사분면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에 점 P가 있어서 그 점 P가 x, y가 되고 동경을 세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x는 뭐랑 똑같은 거다? 코사인 세타고 y는 사인 세타다. 이게 삼각함수의 또 다른 정의였죠. 그래서 얘는 결국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인 거고 왜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주면 빗변 길이는 1이니까 1분의 x는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x는 코사인 세타. 1분의 y가 사인 세타. 그러니까 y는 사인 세타다. 라고 정의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삼각함수를 이렇게 삼각형 그려서 정의하거나 또는 단위원으로 정의를 할 수 있었어. 물론 이거 이외에 실제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값들을 추정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는 오늘은 가급적이면 하지는 않을게요. 아직 그래프까지는 가진 않을게. 문제를 풀 때 단위원으로 가거나 또는 삼각형을 만들면서 삼각함수를 얘기는 해보자 이거죠. 자, 우리는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값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즉 9페이지에 보면 그 박스에 퀘스천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죠? 퀘스천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거기에 빈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그냥 채우고 넘어갈게요. 물론 그 안에 정답은 써놨는데 그냥 가볍게 알고 있는 거 가볍게 채우고 넘어갈게요. 어, 16번입니다. 자, 16번에 그 그림, 그 16번의 그 그림을 봤을 때, 굉장히 자주 본 그림이 돼야 돼. 지겹다. 이 그림 또 나왔네. 지겹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그림 봤을 때 좀 생소하다거나 또는 뭐 직관적으로 바로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린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은 그림을 직접 그려보고 기본적인 정보는 좀 적어두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문제가 어떤 꼴이냐라는 건데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반지름이 1인 그러한 단위원 위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놨는데 이 그림이 바로 뭐냐면 단위원에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정의한 그림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여기다가 채울 수 있어야 돼요. 뭐죠? 방금 했던 거 바로 이 상황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사인과 코사인을 갖고 뭐냐면 코사인은 x값이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코사인 세타인 거죠. 왜냐? 여기가 길이가 1이니까 1분의 얘가 코사인 세타인 건 맞잖아. 그리고 이 길이가 사인 세타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탄젠트는 뭐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였으니까 밑변이 1이 되는 상황에서 이 OCD라는 삼각형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길이가 1이니까 따라서 1분의 얘가 탄젠트 세타. 그래서 이 길이는 탄젠트 세타인 거야.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되게 자주 나오는 그림이니까 딱 문제 보자마자 코사인, 사인, 탄젠트는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볼게요. 기억부터 사인 세타는 뭔데요? A부터 B까지 길이인 거야. 그러니까 1번 틀렸네요. 사인 세타는 AB 길이니까
2번 코사인 세타는 OB 길이죠. 그러니까 보기 2번은 맞아요. 탄젠트는 뭐다? CD의 길이잖아. 그러니까 3번 틀렸고요. 4번 OC분의 CD가 4번 OC분의 CD는 5에서 C까지 분의 C에서 D까지니까 얘분의 얘죠. 그러면 그건 뭐랑 같은 거다? 사인 세타의 정의인 거잖아요. OC분의 CD는 사인 세타. 그러니까 걔는 AB의 길이랑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막 괜히 닮음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쟤는 정의로부터 딱 봤을 때 얘분의 얘니까 사인 세타고 사인 세타는 얘랑 똑같은 거다. 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CD랑 AB랑 OB의 관계인데 CD랑 AB랑 OD의 관계는 뭐죠? 얘분의 얘가 탄젠트잖아요.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잖아요. 그러니까 5번은 이렇게 바꿔야죠. OB 분의 AB가 그게 탄젠트고 따라서 그거가 C에서 D까지의 길이랑 같다. 이렇게 관계를 바꿔 써야 되는 거였죠. 또는 얘랑 곱한 게 얘랑 같다.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거였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악할 수 있는 문제고 너무나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얘는 익숙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자주 나오는 꼴이다. 라는 거였어요. 아이고. 자, 그 다음에 17번. 여기 없어요. 17번에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는 거야? 값의 부호는 올사탄코다. 이미 알고 있는 올사탄코.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냥 관련된 문제 18번으로 잠깐 넘어가 보면은 단원 자체가 그냥 삼각함수 단원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더 편하다면 그냥 그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오늘 수업하는 것 중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풀 문제가 딱 이거 하나예요. 왜냐면 얘를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풀면은 조금은 더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가볼게. 자, 탄젠트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린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0부터 2파이까지를 4개의 구간으로 쪼개고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 구간으로 쪼개는 거였죠. 그럼 여기가 2파이,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였는데 탄젠트의 그래프는 어드였다. 기함수 원점 대칭, 주기는 파이. 그래서 탄젠트의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그 그래프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였으면 이런 식으로 가는 2파이까지 그리면 이게 탄젠트의 그래프였고 주기가 파이였던 상황 기억나죠? 자, 다시 이 문제로 돌아갈게요. 18번에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 그 다음에 A, B, 2파이. 즉 얘를 만족하는 어떤 상황에서 탄젠트 A의 값이랑 탄젠트 B의 값이 똑같다면 그러면 다음 중 올바른 것을 구하라. 기억 사인 A랑 사인 B를 곱했더니만 그 값이 0보다 큰 거냐? 니은 코사인 A랑 코사인 B를 곱했더니만 그 값이 0보다 작은 거냐? 디귿 B-A는 파이인 거냐?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탄젠트 A랑 탄젠트 B가 똑같다는 얘기는 상황은 둘 중 하나의 케이스거든요. 만약에 이 같은 값이 K라고 한다면 그러면
K가 0보다 클 때는 이 상황. 어떤 상황? A가 1, 4분면에 있고 B가 3, 4분면에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K가 0보다 크다면 A는 1, 4분면이고 B는 3, 4분면에 있는 각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두 값이 같은데 같은 값이 음수값이면 그러면 이때가 A고 이때가 B가 되는 거니까 A는 2, 4분면 B는 4, 4분면의 각인 거죠. 그래서 K가 0보다 작을 때는 A는 2, 4분면이고 B는 4, 4분면의 각인 거야. 근데 우리는 삼각함수의 부호가 뭐라고요? 올, 싸, 탄, 코였으니까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되든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되든 사인끼리의 곱은 뭐다? 1, 3, 4분면에 있는 1, 3, 4분면에 있는 사인의 곱은 음수죠. 2, 4, 4분면의 사인의 곱도 음수죠. 이때는 사인이 양수, 이때는 코사인이 양수인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기억은 틀린 거 알 수 있고요. 니은 마찬가지로 코사인끼리의 곱은 1, 3, 4분면에 있다면 그러면 코사인의 곱은 음수. 2, 4, 4분면도 코사인의 곱은 음수. 그러니까 니은은 맞고요. 디귿 탄젠트의 주기는 K이기 때문에 주기가 K란 얘기는 결국 두 값이 같아지는 그림으로 봐도 같아지는 이 각의 차이는 항상 파이가 되는 거죠. 그 차이는 항상 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중간고사가 어디까지가 될지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중간과 기말고사를 둘 다 본다면 절반이 되는 건 거의 당연시 될 거고 절반이면 딱 여기까지가 중간고사야.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삼각함수를 배우지 않은 그러니까 그래프까지 배우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해서 실제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풀려고 한다면 정말 힘들다고요. 잘 생각도 안 나. 해설지는 그래프라면 안 그리고 풀었을 거야. 근데 그냥 우리는 느낌이 가는 대로 푸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간고사보다 좀 더 많이 학습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래프까지는 또는 삼각 방정식, 부등식까지는 확실하게 알아두고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게 분명히 더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이 될 거예요. 자, 18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좀 해봤고요. 19번에 삼각함수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삼각함수의 성질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질들은 우리가 암기는 해야 되는데 사실 외워야 되는 삼각함수의 그 성질은 외워야 되는 성질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교육과정에서는 하나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거랑 두 번째는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 두 가지인데 그 나머지는 뭐냐면 외우는 게 아니라 유도하시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신 볼 때 유도할 거냐? 망하죠. 그렇죠? 망하잖아요. 내신 볼 때 유도하면 망한다고요. 왜? 머릿속이 하얘지니까. 그럼 뭐 해야 돼? 그냥 자주 나오는 꼴은 다 암기는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더 혹시 더 나오는 것 중에서 또 자주 나오는 꼴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자, 기본적인 거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랑 더하면 1인 거는 당연하다. 어차피 삼각함수의 정의가 코사인은 원 위에 있는 x값이고 사인은 y값이니까 당연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인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우린 이런 식도 있다고. 탄젠트 제곱 세타랑 1을 더하면 뭐가 되느냐. 이것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돼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될까요? 그냥 유도하면 되죠.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에요. 집어넣어주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 1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를 통분해버리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고,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해버리면 분모는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 분자는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합이니까 1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식과 이식을 이용해주면 이식을 유도하는 건 가능하죠. 하지만 문제 풀 때마다 유도하기에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암기해 두고 진행을 해두는 게 조금은 좋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공식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부 다 유도하는 거고, 그 이외에 각박구기들, 뭐 사인 220도가 얼마냐, 뭐 코사인 뭐 390도가 얼마냐, 뭐 이런 것들, 뭐 코사인 120도가 얼마냐, 이런 것들 다 구하는 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하면은 물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게 돼요. 20번 문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20번. 자주 나오는 그러한 꼴 중에 하나의 문제인데, 자, 상황은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러한 종이가 있었는데 이 종이를 접은 거죠. 종이를 접어서 이런 식으로 종이가 접힌 거야. 나의 미천한 그림 실력. 네. 자, 이렇게 아무튼 접힌 거야. 이렇게 종이가 접혔대요. 그러면 이 길이가 A였고, 그리고 주어진 이 각이 세타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이 공통적인 이 넓이를 구해보자. 자, 이게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래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지식을 이용하면 종이를 접었으니까 얘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죠. 그렇죠? 접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세타고 얘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죠. 왜요? 억각. 그렇죠? 억각. 둘은 서로 평행하고 선 그었으니까 얘랑 얘는 각이 같은 거다. 그럼 이거는 이등변 삼각형이야. 어차피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근데 그 높이를 구하려면 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서 이쪽에 수선을 내려야 된다고요. 그 내린 수선은 뭐다? 이등변이면 수직 이등분 하는 거다 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우리는 삼각함수를 나타낸다는 얘기는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니까 먼저 이렇게 수선 내려서 이 길이를 A라고 놓는다면 세타고 A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길이라든가 뭐 이런 길이들을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뭘 생각할 수 있어? 얘를 모르니까 그냥 미지수로 놓으세요. 또는 그냥 문자로 나와도 괜찮아. 그냥 얘를 만약에 세모라고 한다면 세모분의 A가 탄젠트 세타이구나. 그러니까 세모는 탄젠트 세타분의 A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는 탄젠트 세타분의 A다. 나도 넣을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냐? 라고 한다면 그러면 세타랑 A랑 이거의 관계는 이것분의 이거인 거잖아요. 뭐죠? 빗변분의 높이는 사인이죠. 따라서 사인 세타가 이꼴 빗변분의 A죠. 빗변분의 A다. 그러니까 네모는 사인 세타분의 A다. 그래서 이 길이는 사인 세타분의 A가 되네요. 그럼 다시 이 삼각형에서 생각한다면 이 길이는 얘의 절반이죠. 우린 이 길이 높이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의 절반 뭐다? 이 사인 세타분의 A 분의 높이 H라고 할까요? 높이 H는 내가 또 탄젠트 세타네요. 그러니까 높이 H는 탄젠트 세타 곱하기
E 사인 세타분의 A인 거죠. 뭐 하는지 알죠? 뭐 하는지 알죠? 자,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정답 안 나와요. 선생님도 이걸 가지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정답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변들을 모르면 다 미지수로 갖다 놓고 그놈분의 그놈이 사인 세타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변형해 준다고. 처음부터 H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넓이는 2분의 곱하기 밑변 사인 세타분의 A 곱하기 높이 이거죠. 이거 뭐죠? 코사인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요. 곱하기 다시 또 2 사인 세타분의 A인 거죠. 그러면 사인 세타가 날라가고 남는 거는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A 제곱인 거다. 그게 넓이인 거예요. 1번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풀 수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도형에 대한 성질들 이용해서 푸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어쨌든 우리가 삼각형 가지고 사인 값, 코사인 값을 알려면 코사인 법칙이라든가 사인 법칙 이용하는 가장 마지막 단원이거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직각삼각형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고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각각을 하나의 변과 각을 알면 나머지도 다 그 값으로 나타낼 수 있었더라 이거였죠. 자, 기본적으로 이 세 개의 식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분의 1 이 세 가지는 암기를 해두자였는데 그런데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형태들을 공식적으로 암기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신 볼 때는 이거 이외에 다양한 식들을 암기하게 될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죠. 사인 30도는 코사인 60도랑 같잖아요. 사인 20도는 코사인 70도랑 같잖아요. 코사인 10도는 사인 80도랑 같죠. 뭐죠? 사인 세타는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랑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는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랑 같은 거죠. 그럼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뭐죠? 탄젠트는 누구랑 놀아요? 사인은 코사인과 코사인은 사인과 놀아요. 그럼 탄젠트는 누구랑 논다? 탄젠트의 역수랑.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세타의 역수랑 같다. 그럼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잠시 후에 각 바꾸기를 하면서 연습을 할 거고요. 일단은 사실 뭐 각 바꾸기를 떠나서 이 정도는 그냥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어떤 식을 파생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사인 제곱 1도랑 사인 제곱 89도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는 거니? 1이 된다라는 거죠. 왜요? 사인 제곱 89도는 뭐랑 같은데 사인 89도는 코사인 1도랑 같으니까 그럼 사인 제곱 89도는 코사인 제곱 1도랑 같은 거다.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인 거니까 1인 거잖아. 또는 이런 것도 나오죠. 탄젠트에 대해서는 탄젠트 1도랑 탄젠트 89도를 곱하면 뭐가 된다? 역시 1인 거다. 왜? 탄젠트 89도는 뭐랑 같은데요? 이거에 의하면 탄젠트 1도의 역수니까 둘은 역수 관계고 그럼 곱하면 1인 거죠. 그럼 이것도 사실은 유도이지만 공식처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풀 때 이런 식이 나오면 그냥 하나의 역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자주 나오는 꼴이니까
알아두면 좋은 놈들인 거고요. 자, 관련된 문제가 22번 문제인데요. 22번. 알파가 8분의 파이래요. 알파가 8분의 파이래요. 8분의 파이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은 아니지만 이 8분의 파이를 2배 해버리면 45도 특수각, 4배 해도 특수각, 뭐 8배도 특수각,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알파가 이거면 그러면 4알파는 2분의 파이인 건 알 수 있어. 자, 문제는 뭔데요?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3알파 더하기 사인 2알파 코사인 2알파 사인 3알파 코사인 알파를 구하시오가 문제죠. 자, 우리는 4알파가 2분의 파이니까 이 3알파는 뭐랑 같은 거다? 3알파는 4알파에서 알파를 뺀 거네요. 그래서 3알파니까. 그러니까 얘는 4알파, 즉 2분의 파이에서 알파를 뺀 거죠.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걔는 누구다? 코사인 90 빼기 세타는 사인 세타인 거다. 그러니까 얘는 사인 알파랑 같은 거예요. 따라서 주어진 식은 사인 제곱 알파.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죠. 사인 3알파는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같은 논리로. 왜? 3알파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되네요. 그래서 이놈과 이놈을 더하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인 거니까 걔는 1인 거고요. 2알파는 특수각이죠. 알파가 8분의 파이니까 2알파는 4분의 파이고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곱하면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더하면 2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이 정도는 반응 속도는 되게 빠르게 나와야 돼. 막 헤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헤매면서 결론이 나오면 안 되고 그냥 90도의 관계 두 각의 합이 90도면 둘은 서로 상호 교환은 가능해. 그쵸? 사인과 코사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탄젠트는 그거의 역수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합이 90도인 관계로부터 자주 나오는 꼴 중 하나가 지금 요 문제였어요.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뒤에 거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요, 문항수 많이 안 할 거거든요. 되게 적게 할 거예요. 좀 일찍 끝나요. 그러면 뒤에 내가 연습 문제를 달아놨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빨리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직접 너희들이 풀고, 다시 채점 후에 다시 한 4-5개만 풀이하고, 나머지는 1대1 개별 질문 이렇게 받고 좀 갈게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어쨌든 유형 자체가 기본적인 유형은 많지 않으니까 그냥 그 유형을 직접 풀고 여러분이 한번 연습할 필요가 있어서 뒤에 약간 테스트식으로 따로 이렇게 구성을 좀 해놨고요. 진도가 어느 정도가 이제 끝나게 되면 삼각함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전처럼 수업 시작할 때는 어큐뮬레이트, 끝날 때는 데일리 이런 거로 좀 넘어갈게요. 지금은 약간은 좀 진도 나가기에 바빠서 아직 바쁘진 않은데 바빠서 좀 이렇게 그래서 수업 위주로만 가고 있지만 조만간 우리 이제 테스트를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아닌데 자 아무튼 내가 지금 할 거에 마지막 주제 힘든가? 자 마지막 주제 이겁니다. 문제 중간에 어떤 조건들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이 주어져 있거나 그러니까 이러한 값이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문제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이 주어져 있는 경우. 이게 기본 형태죠. 자, 문제 중에 이러한 꼴이 주어지면 이거 어떻게 풀까요? 문제 중에 이러한 꼴이 주어지면 우리는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A래요. 그럼 이거 구할 수 있나요? 사인과 코사인 합이 주어지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죠. 또는 문제 중에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주어지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제곱하는 거죠. 자, 문제 중에 이것 또는 이거의 하나의 값이 주어지면 그럼 그때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제곱해라. 왜? 이걸 제곱하면 전개하면 뭐가 되니까? 전개하면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1이니까 전개해주면 1 더하기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둘 중 하나의 값을 알면은 나머지를 알 수 있더라 라는 게 이 23번의 가장 큰 뼈대의 얘기고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곱셈 공식의 변형은 가능한데 그 변형되는 식은 역시 여러분이 이론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큰 뼈대로부터 24번 문제를 풀 건데 사실 24번은 얘랑 관련된 문제는 약간은 아니에요. 약간 벗어났어. 근데 그냥 한번 해보자고. 24번. 자, 사인과 코사인의 곱은 2분의 1이래요. 자,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묻고 있냐면 1 더하기 사인 세타의 제곱, 그 다음에 1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삼분의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 얘를 구하시오가 문제죠. 별 필요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냥 예로부터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알면 나머지는 알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실제 이 값으로부터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한번 구해보자. 근데 이 문제 풀 때 필요하진 않다고 했어요. 근데 그냥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은 그걸 구하려면 어느 식이 필요한 거라고요? 이 식이 필요한 거라고요. 또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면 여기다가 대입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1 더하기 2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요놈이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다. 이네요. 그래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루트 2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서 결론은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을까?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죠. 왜요? 우린 여기서 뭘 파생할 수 있니? 2차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다고. 어떤 2차 방정식? 두근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이. 그러면 새로운 2차 방정식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t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t 두근의 곱 더하기 2분의 1 이꼴 빵이라는 2차식을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주면 뭘 구할 수 있다? 얘를 만족시키는 사인 값과 코사인 값도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몇몇 문제는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주어지거나 또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값이 주어지거나 둘 중 하나만 주어지면 사인과 코사인 값을 따로따로 다 구할 수 있게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죠? 하지만 이 문제는 그 문제는 아니에요. 그 문제는 아니고 그냥 얘를 정리해서 뭔가를 이용하는 문제인데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식을 정리해주면 분모는요 1 더하기 2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마 3 이게 분모고요. 분자는 곱셈 공식에 의해서 이 식을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잖아.
x제곱 플러스 y제곱 꼴이니까 걔는 뭐야? x 플러스 y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인데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은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3차식을 써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분모는 1, 그 다음에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도 1, 얘도 1, 얘도 1, 3이니까 마삼과 날라가요. 그럼 뭐만 남아요? 분모는 2 곱하기 사인 더하기 코사인만 남아요. 그럼 걔가 이 분자랑 약분되잖아.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뭐만 남는다? 2분의 1 마이너스 사인 곱하기 코사인만 남는다. 그런데 사인 코사인 곱한 게 문제 2분의 1이라고 돼 있으니까 대입하면 정답이다. 실제로 이 흐름은 필요하진 않았던 문제인 거야. 근데 거의 대부분은 만약에 이 하나의 조건이 있으면 보통은 제곱해서 덧셈의 값을 끌어내거나 또는 아예 사인과 코사인까지를 추정하는 그런 문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 형태가 보이면 바로 요 식을 이용해서 끄집어내보자라는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죠. 위기는 기회. 위기는 기회. 지금은 기회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너희들한테 이게 기회인 것 같은데 뭔가를 더 공부할 수 있는 많은 기회고 어쨌든 우리가 뭐 사실 이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지만 학원에 와서 공부한다는 게 또는 뭐 집에서라도 어쨌든 공부를 한다는 게 근데 그 계획을 잘 세워서 공부를 찌했으면 좋겠어. 막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항상 공부할 때는 책상에 앉아서 우리 그 버티는 힘이 있잖아. 옛날에도 학교 다닐 때도 아침에 한 8시, 9시부터는 거의 책상에 앉아가지고 새벽 2, 3시까지는 책상에 앉아있는 굉장히 하루에 한 15시간 이상은 책상에 앉아있지 않아요? 그래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대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일반고에 많은 학생들이 물론 치열하게 공부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방만하게 노는 애들도 많을 거라고.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돼. 이 기회가 뭐 4월 5일까지가 될 수도 있고 무슨 네,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네, 정말 나중에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 좋은 기회인 건 맞는 것 같아. 좋은 기회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요즘에 기회를 좀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돈이 좀 어딘가에서 좀 생겨가지고 갑자기 지금 몇 억이 지금 은행에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나도 주식 투자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인생 한방 아니겠어요? 자, 인생 한방이야. 한방에 주식 사놓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 줬어요? 네? 얼마? 아직 안 샀어요. 맞아. 지금 은행에 지금 쌓아놓고 네, 한방에 지르려고. 네? 미역보다 큰데. 그렇죠. 망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망하면은 여자가 날리니까. 망하면은 그냥 이게 다시 열심히 수업해야죠. 망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안 보인다. 그러면 어느 순간 안 보이면 난 성공하는 거야. 나는 절대 자살 안 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내 돈이 말아먹었던 자살 안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 선생님은 그냥 떼돈 벌어가지고 이제 은퇴했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아무튼 요즘에 좀 노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경제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인생 한방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도 지금이 되게 중요한 기회야. 무언가 되게 중요한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 난 그렇게 보거든.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뭔가를 좀 이렇게 해놓으라고. 뭐 제2외국어를 더 많이 한다든가 나중에 할 거 진짜 많으니까 또는 뭐 수학이 부족하면 수학을 좀 더 많이 한다든가 아무튼 기회를 좀 잘 살려주세요. 26번에 이거 지금 안 되는데 어디부터지? 이쪽부터겠지? 26번에 잘리면 안 되는데
26번에 2차 방정식에 두근의 차가 2일 때 세타의 값을 구하래요. 그냥 2차 방정식 문제고요. 그냥 2차 방정식. 주어진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빵이다. 두근의 차가 2라고 돼 있고 세타는 0에서 180 사이래요. 우리가 말하는 두근의 차라고 하는 것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이고요. 어쨌든 그냥 베타가 더 큰 값이라고 논다면 그냥 이거인 거고, 그러면 얘를 보통은 제곱할 거 아니야? 근계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요. 이제 대입만 하면 되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 이거니까 제곱해주면 4 곱하기 제곱했다 1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4 곱하기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이거니까 얘네요. 됐죠?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은 결국에 4 코사인 제곱이랑 4 사인 제곱은 4니까 4, 8 더하기 8 코사인 세타만 남는다. 그런데 두근의 차가 2였으니까 얘는 4인 거네요. 넘겨주면 8 코사인 세타는 마사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선생님 뭐 하는 거야 나 모르겠다라고 해도 혼자서 풀면은 다 풀 수 있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난 이걸 묻고 싶은 거죠. 결국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세타는 0에서 180 사이 값이고요. 그러면 세타가 얼마입니까? 라는 거죠. 얼마죠? 왠지 그 느낌이 가는 그 각도가 정답이야. 왜? 우리는 이미 겨울방학 때부터 많은 문제를 풀어봤고 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은 많이 봤다고. 몇 도인데요? 몇 도죠? 120도죠. 120도라고요. 그러면 이게 왜 120도냐? 왜 120도냐? 첫 번째는 암기예요. 너무나 많이 나온다고.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삼각형에서, 보통 삼각형 문제를 많이 나오니까 삼각형에서 삼각형은 0에서 180 사이잖아 각이. 삼각형에서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그놈은 120도야. 또는 120도가 있으면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너무나 자주 나와. 그러니까 일단 암기인데, 그러면 이걸 암기하지 않고 푼다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방향성은 보통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래프는 하진 말자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방법은 단위원을 생각하는 거였어요. 반지름이 1인 원을 생각했을 때 코사인은 반지름이 1인 원에서 무슨 값이라고요? 코사인은 x값이라고요. 코사인은 x값이죠. 사인이 y값이고요.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을 생각해서 그 x값이 코사인은 x니까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놈은 두 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각도가 180 사이까지 해당하는 각은 딱 이때인 거잖아요. 이때인 거라고. 그 각이 몇 도냐 물어보는 거고 우리는 특수비 이 길이가 2분의 1 길이가 1 그럼 길이가 2분의 루트 3 그러면 여기는 60도가 되는 특수각이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었던 각은 120도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그래서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즉 이제는 반대로 갈 거예요. 지금은 코사인 세타가 얘가 되는 세타를 구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그러면 코사인 120도는 얼마니? 이런 거를 풀어보자라는 거죠. 이런 거를. 자, 그래서 우리는 각박부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각박부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각박부기는요.
기본적으로 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아니면 코사인 아니면 탄젠트 이러한 각을 구할 때는 다음과 같이 바꿨었죠. 만약에 n이 짝수라면 사인은 그냥 사인이다. 코사인은 코사인이다. 탄젠트는 그냥 탄젠트다. n이 짝수면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세타라고 써라. 이 각이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그냥 무조건 세타라고 써라. 단 이 앞에 있는 부호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판단한다? 사분면의 부호로 판단하라. 였죠? 올사탄코. 올사탄코 이거였고 만약에 n이 홀수라면 그러면 사인은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항상 탄젠트의 역수랑 논다 였었죠. 이렇게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된다. 요거였었어요. 아 이게 각박두기였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 한번 예시문을 통해서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방금 했던 거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어요. 그럼 그게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코사인 120도라는 것은 이 120도를 우리는 어떻게 하자? 90도로 쪼개면 얘는 90도 곱하기 1 더하기 30도로 쪼갤 수 있어. 이렇게 쪼개버리면 90도에 2분의 파이에다가 홀수를 곱했으니까 홀수를 곱할 때는 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꿔야 된다죠.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냥 얘를 사인 30도라고 그냥 써라. 그 다음에 이놈은 몇 사분면인 거다? 2사분면인 거다. 2사분면의 코사인의 부호는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사인 30도인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아 물론 선생님 저는 120도를 이렇게 볼래요. 120도를 저는 90도의 2배에다가 180도에다가 60도를 뺄래요.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짝수니까 짝수일 때는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이죠. 그럼 코사인 그대로 써주고 뭐다? 이 각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무조건 세타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코사인 그냥 60도를 그냥 쓰는 거야. 똑같죠? 얘는 2사분면이니까 그때의 이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죠? 이렇게 풀 수 있었다고요. 그럼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바꿔보는데 일단 연습은 해볼게요. 자 어디에 있으냐면은 27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째 박스 아래에 4개의 값이 있어요. 4개의. 첫 번째 박스 아래에 예시문 4개가 있죠? 4개. 그 4개를 직접 구해보세요. 선생님은 지금 선생님대로 구해볼게요. 나는 나대로 칠판에 쓸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27번 아래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의 예시문을 직접 각박부기로 한번 구해봅니다.
자, 그래서 다음 4개의 값 나왔나요? 다음 4개의 값 맞아요? 선생님이랑 다 똑같이 나왔나?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런가요? 아니에요? 4번? 4번? 탄젠트 300도는 300은 90 곱하기 3 더하기 30도고 그런데 홀수니까 홀수일 때는 걔는 역수가 되는 거다. 그래서 탄젠트의 역수인데 탄젠트 30도의 역수다. 근데 얘는 사사분면이잖아요. 사사분면의 탄젠트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30도분의 1. 근데 문제가 다른 문제가 달라요? 아닌가? 300도 맞는데 왜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거 사사분면이니까 사사분면의 탄젠트는 마이너스죠. 올사탄코.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몇 페이지요? 맞아요? 17페이지. 17페이지 27페이지라고 하셨어요? 27번 아래에 있는 17페이지에 있는 그 예시문 4개를 바꿔본 거예요. 탄젠트 30도가 2분의 1이죠. 네? 3분의 루트 3분의 3. 잠깐만. 루트 3. 나 뭐 한 거야? 나 뭐 한 거야? 자, 나 뭐 한 거야? 미안해요. 쪽팔려. 그래서 우리가 2분의 루트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네요.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3이네요. 쪽팔려. 미쳤나봐. 잠깐만. 이것도 알잖아. 나 미쳤네. 미쳤네. 자, 미안해요. 얘가 뭐야? 3분의 루트 3이다? 루트 3분의 1이다? 그거 역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와, 이거 편집해야겠다. 편집해야겠다. 참, 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치? 살다 보면.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28번 반원 위에 삼각형이 있기 때문에 반원 위에 삼각형이 있으면 일단 직각 표시를 하고 시작을 해주는 게 좋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28번에 직각 표시를 먼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A, B, P 그 다음에 이 각이 알파 이거네요. 베타 이 길이가 4고 길이가 3이다. 그러면 피타 길이는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사인 알파는 뭐라고요? 사인 알파는 길이만큼 회전시키지 말라고 했어.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다라고 했고 높이는 세타의 대변이니까 따라서 얘는 빗변분의 높이는 알파의 대변 5분의 3이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사인 알파를 생각한다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5분의 4다. 탄젠트 알파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4분의 3이다.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돌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라고는 얘기했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걸 구하라가 문제죠. 코사인 2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문제였는데 그런데 삼각형이기 때문에 내 세각의 총합은 180도고요. 게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미 90도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주어진 이 식은 다음과 같이 쓰는 게 가능하다.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랑 똑같은 거네요. 각 바꾸기를 통해서 주어진 식을 바꿔주면 2분의 파이에 1을 곱했으니까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1 따라서 사인으로 바뀌고 얘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대로 써라. 단 우린 요 각은 2분의 파이보다 큰 각으로 생각해라. 그럼 2, 4분면으로 생각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냥 알파를 무조건
모르면 다 예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사분면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때의 코사인은 음수죠.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3이 정답인 거네요. 자, 값바꾸기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29번에요. 29번에 아까 설명했던 부분인데 뭐였냐면은 가계합이 90도가 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가계합이 90도면 29번 이론 가계합이 90도면 사인 제곱 A랑 사인 제곱 B 합은 뭐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였죠. 그렇죠? 이유는 뭐야? 사인 B를 어떻게 쓸 수 있으니까? 코사인 A라고 쓸 수 있기 때문이었어. 29번에 두 번째 동그라미 가계합이 90도가 되는 상황이면 탄젠트 A랑 탄젠트 B를 곱하면 뭐다? 1인 거다. 그렇죠? 왜? 탄젠트 B는 결국 값바꾸기를 통해서 탄젠트 A분의 1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 두 개 역시 공식처럼 알아주는 게 좋아요. 물론 유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값바꾸기를 통해서. 근데 이 정도는 그냥 공식인 거야. 그냥 공식인 거예요. 30번. 자, 통해서 한번 문제를 보면은 30번 FN이라고 하는 게 코사인 3분의 2n 파이래요. 코사인 3분의 2n 파이. 야, 우리가 구하는 것은 F1, F2, F3. 이거를 계속 더하는 거야. 그래서 F1001까지를 쭉쭉 더한 결과가 얼마니?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데요, 실제로 이제 이 값을 집어넣어주면, n에 1 집어넣어주면, 얘는 코사인 3분의 2n 파이. n에 1 넣었으니까 3분의 2파이죠. 파이는 180도니까 실제 계산해주면 코사인 120도다. 라가 되고, 그 다음에 F2는 2 집어넣어주면 코사인 240도. 그 다음에는 코사인 3 집어넣어주면 360도.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이 값을 구하시는 거 문제죠. 자, 계산합시다. 코사인 120도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 정도는 암기고, 코사인 240도를 구하면 이제는 알잖아. 240도는 90도에 2를 곱한 다음에 60도를 더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60도가 되는데 부호는 뭐다? 마이너스다. 왜? 240도는 3, 4분면. 그때의 코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만 양수니까.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코사인 360도는 얼마니? 코사인은 뭐다? x값이죠. 반지름이 1인 원을 생각했을 때 한 바퀴를 삥 돌아온 x값은 1인 거야. 또는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죠. 360도입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360도는 코사인 0도랑 똑같은 거고 그거는 1이죠. 얘는 1이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주기성에 의해서 480도의 코사인은 120도일 때랑 똑같은 거야. 그렇죠? 왜냐면 주기가 360도니까. 그러면 반복하겠네요. 실제 이 함수를 생각해보면 코사인의 주기는 2파이야. 실제 n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2파이가 나와. 따라서 이건 나열해주면 주기가 3이 되는, 그렇죠? 주기가 3이 되는 형태인 건 알 수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가 계속 반복하는, 세 개가 반복하는 이러한 경우인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를 1001개를 더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열 파트에서 주기가 3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있냐면 3개씩 묶어졌었고, 그 묶음이 1001개를 묶어주면 1001을 3으로 나눠요. 나머지가 얼마다? 2네요. 나머지가 2란 얘기는 마지막에 2개가 남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앞에 2개를 남겨놓고, 앞에 2개를 남겨놓고 3개씩 묶어주자였었죠. 그럼 그렇게 해주면 이 묶음은 다 빵, 빵,
빵이 되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1만 남더라. 이게 정답이네요. 아, 간단하다, 그렇죠? 간단하다. 31번. 자, 조금은 복잡한 꼴 중에 하나인데요. 약간 복잡한데 실수하기 쉬운 꼴 중에 하나죠. 31번. 일반적으로 각의 합이 90도가 되는 상황이면 뭔가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는 거는 가능한데, 그런데 탄젠트 제곱 1도, 탄젠트 제곱 2도부터 89도까지 더하고 다시 마이너스 사인 제곱 1도의 역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누구를 묶어줄까요? 31번에 탄젠트 제곱 1도는 누구랑 묶어주면 이 형태가 예뻐질까? 얘는 좀 특이한 경우거든요. 이거는 사인 제곱 89도랑 묶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놈과 마이너스 사인 역수죠. 사인 제곱 89도랑 같이 묶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1은 사인 제곱 89도랑 2는 88도랑 이렇게 묶어주자고요. 자,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주어진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각바꾸기를 통해서 얘는 탄젠트 제곱 1도에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 89도는 뭐랑 같은 거다? 사인 세타는 코사인 90 빼기 세타랑 똑같은 거니까, 그쵸? 따라서 사인 제곱 89도는 코사인 제곱 1도랑 같은 거다 라고 바꿀 수 있네요. 됐죠? 자,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냐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이에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실제로 탄젠트 제곱 1도는 코사인 제곱 1도분의 사인 제곱 1도야. 그러니까 분모가 코사인이거든. 그래서 분모를 코사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인 제곱 89도랑 묶어준 거야. 그럼 걔는 코사인 제곱 1도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주면 다시 이 식은 분모는 코사인 제곱 1도 분의 사인 제곱 1도니까 분의 사인 제곱 1도 빼기 1이네요. 그런데 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함수에서는 숫자 1일 수도 있지만 1은 뭐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인 거예요. 1은. 그러니까 이 1 대신에는 사인 제곱 1도 더하기 코사인 제곱 1도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아, 이렇게 했더니 이 놈과 이 놈이 서로 마이너스니까 지워지고 남는 것은 코사인 제곱 1도 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1도의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2도랑 88도가 돼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인 거네. 그럼 얘는 그 마이너스 1이 89개의 쌍이 나오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된다. 됐죠? 약간은 특이한 꼴이야. 어떤 꼴 이용한 거냐면 실제 우리가 외우자라고 했던 거에서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 세타의 역수였다 라고 했던, 사실 그 식과 관련된 문제야. 물론 그 식을 직접적으로 막 외워서 쓰진 않았지만 이러한 논리성으로 접근할 수는 있어. 근데 왜 이렇게 생각했냐 또 본다면 이유는 그거였다고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분모를 코사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성 이렇게 변형을 했던 거죠. 31번 문제였고요. 자, 마지막 문제 33번 마지막 문제. 어제 수업했던 것보다 한 흐름이 현재는 10분 정도가 더 빠릅니다. 한 10분, 15분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가장 일찍 한 학생이 9시 20분에 갔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오늘 좀 열심히 팍 하시는 분은 9시에 집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일찍 보내는데.
자, 원이 있어요. 원이 있어서 33번. 우리는 이 원에 직사각형을 내접시켰어. 그래서 그 직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내접해 있다. 우리는 이 놈이 A고 이 각이 세타고 반지름이 1인 그러한 원이라면 그러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도대체 이 ABCD에서 누구로 표현이 가능한 놈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자, 일단 각 바꾸기를 통해서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었냐면 얘는 뭐랑 같은 거다? 2분의 파이의 짝수니까 그대로 코사인 그 다음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관계없이 세타를 쓰는 거다. 단 얘는 몇 사분면인 거야? 2사분면이죠. 파이 세타를 뺐으니까 2사분면의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은 건 뭐냐를 묻는 건데 점 A의 좌표가 뭔데요? 삼각함수의 정의잖아요. 반지름이 1인 원에서 이 각이 세타면 점 A 좌표는 뭐라고요? 코사인, 사인이다. 됐죠? X값은 코사인이고 Y값은 사인인 거잖아. 얘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고 우리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얘랑 부호가 반대인 X값을 구하는 거니까 부호가 반대인 X값의 위치는 어디니? 얘를 원점 대칭한으로 이 점 C의 X값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C의 X값이다. 그냥 3번이 정답이네요.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삼각함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까먹으신 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숙제를 이렇게 좀 냈어요. 기본 문제는 1번부터 33번까지고요, 과제. 그래서 만약에 나는 삼각함수를 그래도 이론적인 부분은 괜찮다라고 한다면 34번부터 푸시면 돼요. 그런데 나 삼각함수 하나도 기억 안 난다, 다 까먹었다 싶으신 분은 1번부터 차근차근히 풀어나가면 돼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그냥 정석에 있는 문제들 편집해서 집어넣습니다. 혹시라도 까먹으신 분은 이 유형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지금 어중간하게 시기는 그래서 바로 그 연습 문제 들어갈 건데 연습 문제 15문제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기본적인 문제 위주로 집어넣었으니까 요거 직접 푸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한 5개 정도만 풀이는 할게요. 36번이고요. 이 36번 문제는 아까 했던 종이접기 문제랑 사실 같은 논리성의 문제예요. 같은 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생각하면서 좀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 빛의 반사에 대한 성질 중 하나죠. 빛을 이쪽으로 이렇게 뺨 쏘면은 빛이 반사가 되는데 어떻게 반사가 되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입사각이랑 이 반사각이 서로 같도록 반사가 된다 이 얘기고 우리는 그럴 때 여기가 원점이고요. O 이게 A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다 라고 한다면 O에서 A까지의 그 길이를 나타내시오가 문제였어. 굉장히 간단하거든. 아까 종이접기보다 더 간단해요. 이게 평행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각과 이 각은 서로 같다는 것만 파악하면 되죠. 그럼 각이 서로 같기 때문에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이고 수선을 내려버리면 요 삼각형에서 이 길이는 2분의 R이니까 2분의 R 그럼 O에서 A까지의 길이 분의 2분의 R 이것 분의 2분의 R이 저는 뭐다? 코사인 세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OA는 코사인 세타분의 2분의 R이다. 즉 이 코사인 세타분의 R인 거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뭐 임팩트가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고요. 39번. 우리가 삼각형이 주어진 경우에, 삼각형이 있는 경우에 그때의 어떤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는 직각삼각형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기본적인 직각삼각형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서는 직각삼각형이 보이기는 하죠. 보이긴 하는데 실제 우리가 원하는 각은 사실은 요 각인 거잖아요. 이 각이었던 거고, 길이가 5고 12니까 피타에 의해서 빗변 길이는 13인 걸 알고 있고, 우린 이 알파로부터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고 싶은 건데, 사실 이 알파에 대해서는 이변 길이를 구하는 건 쉽진 않지만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냐면 요 삼각형에서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 거니까 파이 빼기 알파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구할 수 있다고. 됐죠? 그래서 파이 빼기 알파에 대해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면 걔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13분의 10이고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13분의 5고,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5분의 12가 되는데, 그런데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2분의 파이의 2배니까, 짝수배니까 이놈은 뭐랑 같은 거다? 그대로 사인, 그대로 알파라고 쓰되, 이거를 몇 사분면으로 보라고요? 그냥 파이에서 알파를 뺐으니까 2사분면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2사분면에 사인은 플러스, 따라서 사인 알파는 그냥 13분의 10이랑 똑같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각바꾸기를 통해서 2분의 파이의 2배니까 그대로 코사인 알파라고 쓰되 2사분면의 코사인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13분의 5. 같은 논리로 해주면 얘도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가 나오니까 탄젠트 역시 마이너스 5분의 12인 걸 확인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려면 직각삼각형 만드셔야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쉽게 보이는 이 삼각형으로부터 우리는 각각의 삼각함수들을 구해낸 거고요. 각바꾸기만 해주면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42번.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우린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이 피타고라스를 배우면서 요 상황은 되게 많이 봤거든. 이 상황은.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이 빗변을 같은 등분으로 쪼개서 뭔가의 길이를 구했던 문제들, 그런 문제는 많이 풀었거든요. 그 문제인 거죠. 그거를 삼각함수로 바꾼 문제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일단 그려보기를, 각 A가 90도인 삼각형 ABC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냥 그릴게요. 그래서 A, B, C인데 B랑 C를 3등분을 했대요. 3등분을 해서 각각의 점을 D랑 E라고 하자. B, C를 3등분이니까 얘가 D고 얘가 E란 얘기죠. 이렇게. 각각의 길이가, 이게 코사인 X고요. 코사인 X. 이 길이가 사인 X랑 같대요. 그런데 우린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뭐다? 직각삼각형에서 등분점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었냐면, 예전에 했던, 2년 전, 3년 전 했던 기억을 잘 떠올려봐. 처음에 피타를 배울 때 이렇게 있잖아.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리고, 수선을 내려서. 그러면 이게 같은 등분이니까 이 길이는 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이 하나의 길이를 A로 잡는 거죠.
또 이 길이는 다 같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를 b라고 잡아버리면 그러면 코사인 x랑 관련된 이 직각삼각형 뭐죠? EB 그다음에 A 그리하여 뭐다? 피타에 의해서 EB의 제곱 4B 제곱 더하기 A 제곱은 이꼴 코사인 제곱 x인 걸 알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사인 x랑 관련된 이 삼각형을 생각한다면 b 제곱 더하기 4a 제곱은 이꼴 사인 제곱 x가 되는데 두 놈을 뭐 하고 싶다고요? 더하고 싶다. 왜? 더하면 1이니까. 그래서 두 개를 서로 더해버리면 얘 먼저 쓸게요. 5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이꼴 1인 거잖아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b에서 c까지 거리고요. 그럼 bc 거리의 제곱이 끝났죠. 이제 뭐 얘기할 것도 없어. bc의 제곱이 피타에 의해서 제곱제곱의 합이니까 결국 9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분의 1. 그러니까 얘는 5분의 9. 제곱의 합이 5분의 9인 거네요. 그쵸? 다시 그도 씌운 게 최종 정답이죠. 그래서 5분의 3루트 5가 된다. 마지막에 있는 끝에 세 문제만 더 얘기를 해보자. 46번. 아까 수업 때도 많이 설명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또 중요하니까 다시 얘기를 해보면 전형적인 형태 문제예요. 그러니까 46번은 너무나 전형적인 형태 문제야. 각이 계속 증가하는 문제들 또는 각이 계속 합이 90도가 되는 어떤 관계성에 대한 문제들. 그렇죠? 중요한 상황이었고 문제는 코사인 제곱 1도, 코사인 제곱 2도 이렇게 해서 중간에 코사인 제곱 45도도 있을 것이고요. 코사인 제곱 88도, 코사인 제곱 89도,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90도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각이 계속 증가하는 문제는 합이 90도가 되는 놈들끼리 묶어줘야 돼. 그러니까 1도는 89도랑 묶어줘야 되는 거죠. 2도는 88도랑 묶어줘야 되는 건데 그럼 이런 식으로 묶어주면 실제로 이 둘에 묶어준 결과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요? 왜요? 코사인 세타는 뭐랑 같다고요?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랑 같다.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90 마이너스 세타고 따라서 코사인 제곱 89도는 사인 제곱 1도랑 똑같은 거다. 합은 1이다. 그러면 이렇게 묶었을 때 결국 1은 몇 개가 나온다? 전체 이놈과 이놈을 제외한 나머지가 두 쌍씩 묶인 거니까. 그쵸? 44개가 나오죠. 그리고 가운데 코사인 제곱 45도는 2분의 1. 코사인 90도는 빵. 그래서 44 더하기 2분의 1. 2분의 89가 된다. 47번. 문제는 약간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절성이 있냐면 우리는 삼각함수의 정의가 반지름이 1인 원에서 동경이 세타일 때를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문제는 애초에 그 A1의 좌표가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다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는 거야. 물론 그 친절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린 그놈을 코사인, 사인으로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은 친절하게 표현된 거고요. 그래서 문제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처음에는 한 이 정도 이렇게 돼서 여기가 각이 알파고 이 길이가 1이었던 거다. 그 다음에 얘가 90도가 되는 상황에서 이 길이를 2로 잡자. 그 다음에 다시 또 90도가 되는 상황에서
이 길이를 3으로 잡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간다면 A0, A1, A2, A3 그래서 A5까지 갔을 때 원점에서 A5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죠. 그 문제는 A0에서 A5까지의 거리가 얼마니? 이걸 물어봤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A1의 좌표가 1이고 알파면 뭐라고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인 건 이미 알고 있다고. 그럼 거기서 A2의 좌표로 생각한다면 이게 수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평행, 좌표 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을 만든다면 이 각이 알파면 요 각은 90도 마이너스 알파인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럼 다시 얘는 90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각이 알파가 되는 거죠. 또 역시 이런 식으로 평행인 선을 그어주면 같은 도를 생각한다면 이 각이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을 때 저쪽 각이 알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이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는 있을 텐데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기를 요 길이가 1이니까 그러면 이 길이는 코사인 알파죠. 이 길이는 사인 알파죠. 요 길이는 뭐죠? 이 길이는 2 곱하기 사인 알파죠. 왜요? 사인 알파가 2분의 이놈이야. 그러니까 이놈은 2 곱하기 사인 알파예요. 이 길이는 2 곱하기 코사인 알파예요. 그럼 계속 이 길이는 뭐야? 3 곱하기 이 길이가 3이니까 얘랑 얘는 사실은 닮음이잖아요. 그렇죠? 뭐 닮음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역시 닮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는 3 곱하기 코사인 알파고 이 길이는 3 곱하기 사인 알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그러면 A3까지가 A3의 X좌표를 구하려면 A3의 X좌표는 처음에는 여기서 코사인 알파를 더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인 알파를 빼고 다시 거기다가 3 코사인 알파를 더하면 바로 이때의 X좌표가 나와요. 이해되죠? 그렇죠? 이때 X값을 구하려면 처음에 이만큼 더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을 길이를 빼고 다시 또 이만큼의 길이를 더한 게 그때 이거의 X값이라고요. 그래서 A5라는 좌표를 생각했을 때 이거의 X좌표란 규칙이 처음에 요 놈은 더하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를 빼고 다시 그 다음 길이는 더하고 그 다음엔 빼고 그 다음엔 더하는 거까지이잖아요. A5니까. 그럼 이렇게 해주면 얘는 뭐다? 코사인 알파가 1, 3, 5니까 9 알파가 왜 X로 바뀌었어? 9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사인 알파예요. 이게 X값이야. A5의 Y값을 생각한다면 Y의 값은 그냥 계속 이 길이를 계속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Y값은 처음에는 사인 알파를 더하고 그 다음에는 2 코사인 알파를 더하고 3 사인 알파를 더하고 4 코사인 알파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5 사인 알파까지를 더한 게 Y값이죠. 그러니까 Y값은 코사인이 2, 4, 6 코사인 알파 사인은 1, 3, 5니까 9 사인 알파가 돼서 즉 x, y 그 다음에 a0는 0,0 원점에서 점까지 거리니까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이죠. 그래서 제곱의 합을 구하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고 계속 똑같으니까 곱한 건 사라지고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으로 표현된 값만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답 구하면 정답 3루트 13인 거 확인은 가능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48번. 우리는 그 각이 서로 90도가 되는, 그러니까 그 어떤 합의 결과가 90도가 되는 결과 중에서 이제는 탄젠트랑 관련된 문제였고, 우리가 했던 이론은 그거였잖아요. 탄젠트 아까 했던 거 그냥 각도로 할까요? 1도랑 탄젠트 89도를 곱하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각의 합이 90도가 되는 상황이면 그 결과는 1이었다 라고 했죠. 왜요? 탄젠트 89도는 뭐랑 똑같기 때문에 탄젠트 1도의 역수랑 같기 때문이었다. 이거였고, 그 문제가 48번 문제였는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처음에 O가 있고 A가 있어서 여기까지 P1까지가 1도다 라고 했고, 다시 또 A에서 P2까지도 1도고 또 P3까지도 1도다. 그래서 땡땡땡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는 거야? P89까지 가는 이 상황에서 O에서 P1까지의 길이, 이 길이를 우린 뭐라고 부른다요? 탄젠트 1도인 거죠. 왜? 문제가 이 좌표가 1이었으니까. 그래서 1분의 얘가 탄젠트. 따라서 이 길이는 탄젠트 1도죠. 그 다음에 O에서 P2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이 길이 뭐가 된다? 탄젠트 2도가 되겠네요. 그럼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는 문제가 뭐인 거야? 주어진 값들 곱하라는 얘기는 탄젠트 1도부터 탄젠트 89도까지를 곱하시오가 문제고요. 그러면 두 개씩 묶어준, 제일 앞에 거랑 제일 끝에 거 이렇게 묶어준 이 결과가 1이 되는 거니까 다 1이다. 하지만 가운데 45도는 남아있겠지만 탄젠트 45도 역시 1이죠. 그러니까 최종 결과는 1인 거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